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 에피쿠로스 철학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흔히 쾌락주의 하면 떠올리는 것과는 좀 다른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볼 텐데요. 네, 안녕하세요. 에피쿠로스 하면 사실 그가 직접 쓴 글보다는 후대 기록, 예를 들어 디오게네스 라이에르티오스의 전기에 많이 의존하죠. 그래서 뭐랄까 해석의 여지가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 아, 그렇죠. 자료의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자료들을 통해 헬레니즘 시대에 중요했던 에피쿠로스 철학의 핵심을 파헤쳐보죠. 그가 말한 진짜 행복, 진정한 쾌락은 뭐였을까요? 네, 좋습니다. 에피쿠로스는 기원전 341년, 342년 그쯤 태어나서 기원전 270년경에 세상을 떠난 걸로 보는데요. 아테네 외곽에 그 유명한 정원, 케포스를 만들었다고 하죠. 이게 그냥 학교는 아니었다면서요? 맞아요. 기원전 307년쯤 세웠는데 단순한 학교라기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철학을 나누면서 정말 소박하게 생활하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소박함이요. 어느 정도였나요? 기록을 보면요. 주식이 빵이랑 물이었고 가끔, 아주 가끔 치즈를 먹는 게 특별식이었다고 할 정도니까요. 와, 정말 검소했네요. 네. 그리고 그의 사상작 뿌리를 보면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을 계승했는데 이건 나우시파네스라는 스승에게 배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원자론이 그의 철학 전반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정원이 또 흥미로운 게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으로 여성이나 노예도 제자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네, 맞아요. 헤타이라 같은 여성 제자 이야기도 나오고요. 당시 사회 분위기를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의 평등 사상을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공동체에서 추구했던 철학의 핵심, 바로 쾌락, 해도네.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감각적인 즐거움과는 좀 다르다고요. 그렇죠. 흔히 오해하는 부분인데 에피쿠로스가 말한 쾌락은 막 즐거움을 적극적으로 느끼는 그런 동적 쾌락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반대라면 바로 아타락시아와 아포니아, 즉 마음의 평정, 그리고 몸에 고통이 없는 상태, 이걸 진정한 쾌락, 정적 쾌락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불안이나 고통이 없는 평온한 상태 자체를 가장 큰 쾌락으로 여겼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치스러운 삶보다는 소박한 삶 속에서 만족을 찾는 걸 강조했고요. 현명한 선택, 프로네시스를 통해 이런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모든 선의 시작이자 뿌리는 위의 쾌락이다. 이런 말을 보면 육체적 만족의 기본 중요성도 인정은 했고요. 그렇다면 이 마음의 평정, 아타락시아를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뭐라고 봤을까요? 에피크로스는 크게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바로 신에 대한 공포,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요. 신과 죽음, 인간의 근원적인 두려움이네요. 네. 신에 대해서는 존재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신들은 완전한 평온 속에서 자기들끼리 살 뿐, 인간 세상 일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개입하지도 않는다고 봤어요. 약간 무관심한 신 같은 느낌이군요. 그렇죠. 원자론에 기반해서 보면 신들도 결국 원자로 이루어진 존재일 뿐이니까 우리가 신의 벌이나 은총을 두려워하거나 기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죽음에 대해서는 더 단호했던 것 같아요.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네, 아주 핵심적인 말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고, 죽음이 왔을 때는 우리는 이미 존재하지 않으니 죽음 자체를 경험할 수 없다는 논리예요. 우리가 죽음을 만날 일이 없다는 거네요. 네, 영혼도 미세한 원자들이 잠시 모였다가 죽으면 그냥 흩어진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사후세계나 영혼 불멸 같은 건 없다고 생각했죠. 이런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는 게 평정심의 핵심이라고 본 겁니다. 결국 신과 죽음이라는 큰 두려움을 그 원자론이라는 이성적인 틀로 해체하려고 시도한 거군요. 맞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하면 불필요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사회적인 관계, 예를 들어 정치나 우정 같은 건 어떻게 봤나요? 우정, 필리아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모든 우정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평온한 삶을 위해선 신뢰하는 친구들이 필수적이라고 본 거죠. 친구는 중요하게 생각했군요. 네. 반면에 정치 참여나 사회적 명예 같은 건 좀 멀리하라고 했어요. 드러나지 않게 살라, 라테 미오사스는 말이 그걸 잘 보여주죠.
뭐랄까 시끄러운 세상 일보다는 조용하고 평온한 개인의 삶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그렇군요. 그의 사상이 후대에 미친 영향은 좀 어땠나요? 아무래도 쾌락을 말하다 보니 오해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로마 시인 루크레티우스가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라는 대단한 시를 써서 에피쿠로스 사상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이게 좀 왜곡되면서 방탕한 쾌락주의나 무신론으로 오해받고 비판도 많이 받았죠. 특히 기독교 사상과는 부딪히는 지점이 많았고요. 그렇죠. 신의 섭리나 영혼 불멸 같은 개념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 명맥을 꽤 오래, 한 600년 가까이 유지했고요.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신학자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로마 시대 일부 귀족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있었지만 뭐랄까 대중적으로 크게 확산되지는 못했어요. 계속 재평가되고 논쟁의 대상이 되어온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 에피쿠로스가 추구했던 행복이라는 게 단순히 감각적인 만족이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욕망이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얻는 마음의 평온, 아타락시아에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네, 그렇죠. 그의 원자론적 세계관이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준비한 논리적 기반이 되어주었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에피쿠로스가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걱정, 예를 들면 죽음 같은 것에 대한 두려움을 좀 내려놓고 소박한 삶 속에서 현재의 평온함에 집중하려는 태도, 이게 어쩌면 끊임없이 더 많은 걸 원하고 미래를 불안해하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각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